지난 2021년 20대 대선 때 김건희 씨의 육성 녹음이 나왔습니다. 허위 이력 의혹을 취재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수를 언급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그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떻게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무슨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연락을 와, 그럼 드리죠.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YTN 기자가 당시에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관련 취재를 하는 도중에 아마 해명을 듣는 과정에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주 뒤에 김건희 씨는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광진 의원님, 예. 그러면 이 허위 이력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 때는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기는 했지만 또 남편이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내긴 했지만 본인이 공인이라는 인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다소 이런 공격적인 취재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대응의 정도는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고요. 근데 지금 그것을 갖고 그 복수를 YTN 민영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민영화는 사실 2000년대 중반서부터 계속해서 논의됐던 겁니다. 외환위기 시절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공기업이 지분을 갖게 되면서 YTN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 차라리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민영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시절에 YTN을 민영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아무리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혹이라고는 하지만 그 단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예, 김은영 의원은 이 육성 녹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2021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력 후보가 아니고 아예 11월 경선에서 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녹취 파일을 보면 이게 무슨 범죄냐 그러는데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라도 저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강사나 교수로 지원을 하면서 허위 학력 등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면 그 교수 임용이나 강사 선발에 관한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예요. 그러니까 범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은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2주 후에 이루어진 사과 기자회견은 사실은 누가 써준 걸 읽은 겁니다. 대신 써준 사람 누군지도 아는데 하여튼 그건 본인의 진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남이 써준 걸 대신 읽은 기자회견에 불과했고 저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YTN의 민영화하고 무슨 관계냐. 사실은 지금 시기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마 저 무렵쯤에 당시 윤석열 후보의 YTN 민영화가 대선 공약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악감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못 볼 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노정면 의원도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YTN 매각과 연결을 지어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 녹취 파일의 파장이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좀 번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반성 사과 기자회견 할 때 그리고 지난번에 민중기 특검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막 이렇게 말할 때와 이 기자와 통화하는 목소리, 야누스의 두 얼굴 같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뭘 하든 항상 그 이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공사 구별이 안 되는 부부였지 않습니까? 해군 함정으로 다금바리 술안주 날르고 그다음에 종묘를 카페처럼 사용하고 또 이재정 의원이 외토기 국감에서 밝힌 바대로 소위 퍼스트 독을 반려견을 대사관 통해서 뭔가 의전까지 챙겨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사관에서 아마 그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했기 때문에 함께 동반해서 프랑스 가지는 못했겠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제가 열거한 사건들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YTN을 소위 팔아 넘기기까지 이 정권에서 지난 정권에서 본인의 어떤 YTN을 대상으로 한 이 복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YTN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거의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허위 이력을 기재해놓고 돋보이고 싶었다라는 그 말을 여전히 반복한 거 아닙니까? 사과문에서도 반성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지속이 됐던 것이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었던 가운데 YTN을 매각하기까지 저는 일련의 상황들은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정면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적어도 매우 합리적 의심은 드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우 의원님. 예, 여기 복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그 지적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좋아, 그럼 나도 진짜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는 의미에서 그 뒤에 YTN이 유진이라는 기업으로 매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YTN은 매각을 해서 그게 꼭 그 복수냐라고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YTN의 소유 지배 구조가 바뀐다 해서 지금 저 김건희 여사와 지금 저 언쟁을 하는 그 기자의 아주 막대한 타격을 받거나 그런 것은 이것을 면밀하게 따져보아가지고 복수를 하는 게 YTN을 매각을 하는 게 저 때 나오는 복수일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매각을 하면요 사장을 비롯해서 정말 최고위층 몇몇 분들이 바뀌지만 기자들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YTN을 가보면요, 이 매각에 대해서 아직도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매각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할 노정면 의원이 사실은 YTN의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 이것을 아마 앞으로도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매각을 원천무효로 하기에는 이미 버스가 완전히 떠나갔다. 이것을 그 당시에 이 매각에 참여했던 기업이 유진뿐만 아니라 몇 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지금 이거 유진에게 먼저 팔기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들러리 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진에게 이 매각을 원천무효한다라는 사태까지 번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막대한 손배소 소송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 노조 차원에서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크게 근본을 휘둘리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의 언론 대응 방식에서부터 또 YTN과의 또 연관성까지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평가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